그럼 앞에서 설명한 민감도, 특이도와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거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진단 기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경우들입니다. 가상적인 예시 하나를 들어보았어요. 고혈압 환자를 우리가 진단 기준을 만드는데 다이에스톨릭 BP, 이완기 혈압에 따라서 고혈압인지 아닌지 기준을 정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현재 기준은 140인데 이건 이제 가상의 예시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의 혈압 분포가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환자들 중에서 이만큼이 정상, 이만큼이 고혈압일 텐데 편의상 그래프를 극단적으로 그렸습니다. 정상의 환자 군이 하나가 있고 고혈압 환자 군의 혈압이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이 각각의 사람들은 다이에스톨릭 BP가 이럴 거예요. 정상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혈압이 낮아서 120 근처가 될 것이고 고혈압 환자는 전반적으로 혈압이 높으니까 현재 기준 수는 140보다 명백히 높은 사람들이 평균이 되게 되겠죠. 편의상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단 기준인 140을 기준으로 우리가 고혈압 진단을 위한 이완기 혈압 기준을 바꿔나간다라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인 사람만 고혈압 환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가 기준을 널널하게 바꿨어요. 우리 혈압 130만 넘으면은 모두 다 고혈압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혈압 환자들은 어이구 거의 다 고혈압 판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민감도, 고혈압 환자를 고혈압 환자라고 판단할 확률은 거의 100%가 되죠. 그럼 민감도는 거의 100%가 되니까 민감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민감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엔 어쩔 수 없이 135면 정상이었잖아요. 근데 기준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환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정상인 사람을 환자로 판단하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정상인 사람을 환자로 오판하는 비율을 방금 뭐라 그랬어요? 위양성이라고 했죠. 어쩔 수 없이 위양성이 따라가서 올라가고 위양성이 올라간다는 거는 1에서 위양성을 뺀 값인 특이도가 떨어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정상을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정상 중에 상당수를 환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정상을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특이도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진단 기준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널널하게 바뀌면은 민감도가 올라가고 특이도가 감소하고요. 민감도가 올라갔으니까 환자를 환자라고 판단할 확률이 올랐어요. 그럼 이거의 카운터파트였던 위음성 비율, 즉 환자인데 정상이라고 판단했던 비율은 한없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왜? 엔간한 환자는 다 환자라고 잘 판단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음성이 따라서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30 기준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환자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 실제로 이게 고혈압 환자일 가능성은 일반적으로는 늘어날 겁니다. 민감도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환자를 환자라고 하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A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양성 예측도의 값이 뭐였어요? A 플러스 B분의 A였는데 양성이라고 나온 사람 중에서 실제로 환자일 확률인데 민감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특이도가 그대로라는 가정 하에서는 양성 예측도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A 플러스 B분의 A에서 A만 올라가니까. 물론 실제로는 특이도가 맞춰서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 최종적인 양성 예측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특이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감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양성 예측도가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고혈압 진단 기준을 140 이상에서 150 이상만 고혈압 환자로 판단을 하자고 더 엄격한 기준을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전에는 145 정도의 혈압을 지닌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상으로 분류가 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자를 환자라고 하는 비율인 민감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정상인 사람들도 고혈압 판정을 받았던 비율이 아예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상을 전상이라고 판단하는 특이도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즉 기준이 엄해지면은 민감도는 떨어져요. 고혈압 환자를 고혈압 환자라고 하는 비율은 줄어요. 그 대신 정상을 정상이라고 하는 확률, 특이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모든 정상 환자를 정상이라고 제대로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가 감소하는 만큼 특이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감도가 감소했으니까
환자를 환자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줄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음성의 비율, 환자인데 정상이라고 판단이라고 오진을 하는 비율은 자연히 높아질 거고, 특이도가 증가했죠. 정상을 정상이라고 잘 판단을 합니다. 그럼 정상인데 고혈압 환자라고 잘못 오진을 하는 위양성의 비율은 줄어들 거예요. 이 두 값은 합치면은 1이 되니까요. 또 역시나 만약에 특이도를 내가 높이는 검사를 만들어냈는데 민감도의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검사가, 그러면은 위양성 감소한다는 건 똑같은 상황에서 양성 예측도가 증가를 할 거예요. 왜? 정상을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느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B값, 정상을 환자라고 오진하는 비율이 줄어요. 그럼 A 플러스 B분의 A가 양성 예측도인데 A 값은 변화 없이 B 값이 주니까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 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양성 예측도인 A 플러스 B분의 A 값은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감도를 높이든 특이도를 높이든 검사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양성 예측도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양성이라고 나왔을 때 내가 실제일 확률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최대한 민감도랑 특이도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혈압의 예시를 들었듯이 기준이 엄격해지거나 널널하게 되거나 민감도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보통 특이도가 떨어지고, 보통 특이도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반대로 민감도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느 기준이 좋냐? 어느 값을 결정은 해야겠죠. 고혈압 기준을 130으로 할지 140으로 할지 150으로 할지. 언뜻 생각해봐도 150으로 하면은 적당히 잘 진단하면서 적당히 정상인 사람도 잘 걸러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 정도 위치가 되면은 요만큼만, 고혈압 환자 중에 요만큼만 오진을 하고 정상 환자 중에 요만큼만 오진을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적당한 타협이 될 수 있을 거란 느낌이 들죠. 이 값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ROC 커브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ROC 커브가 뭐냐면은 X축은 1 빼기 특이도를 사용하고 Y축은 민감도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이쪽은 특이도, 이쪽은 민감도로 쓰자면은 서로 반비례 곡선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보기가 안 좋으니까 X축은 1 빼기 특이도, 한쪽은 민감도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값 다 하나가 증가할 때 반대값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민감도가 증가할수록 통상 특이도는 감소하죠. 그럼 통상 특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1 빼기 특이도 값은 통상적으로 증가하게 되니까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우리가 익숙한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축, Y축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지금 정했던 세 가지 기준을 대시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현재 기준이 140인데 내가 이걸 130으로 바꿨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늘어나니까 그래프가 민감도가 올라가는 이 여기에 비해서 위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특이도가 감소를 했어요. 특이도가 감소하니까 1 빼기 특이도 값은 증가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이쪽 그래프로 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민감도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민감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특이도가 증가했어요. 특이도가 증가하니까 어때요? 1 빼기 특이도 값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쪽으로 와서 이 닷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이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회귀곡선을 그리면 ROC 커브라고 하는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값으로 했을 때 이 값이나 이 값은 굉장히 우리가 봐도 극단적인 값입니다. 그러면은 이 근처 어딘가의 값이 나오는 게 좋을 거라는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이 ROC 커브의 곡선 중에서 이 꺾여가는 부분, 그래서 이 접선이 뭐 최대한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요 이론상 가장 좋은 100% 민감도 특이도가 다 100%면 이 값이 되겠죠. 여기랑 가장 가까운 거리를 택한다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요소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적당한 값을 정하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진단 기준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